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좀 특별한 공간에 저희가 왔습니다. 평상시에 잘 못 와보는 스튜디오 같은 이런 공간인데요. 예, 특별히 오늘은 KBS 아나운서님이시죠. 김홍성 아나운서님 모시고 저희가 만나고 싶었습니다.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우리 조은 교사가 왜 아나운서를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이나 이런 분 아니고 아나운서를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먼저 한번 김홍성 아나운서님 만나 뵙고 차근차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또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저희가 원래 인터뷰이신데 또 불구하고 장소 섭외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사에 커피까지 그냥 다 쏟았어요. 풀코스로. 당연하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교사 운동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KBS 아나운서 김홍성이라고 합니다. 벌써 KBS에 봉직한 지 32년 차가 됐습니다. 와.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말이죠. 우리 좋은 교사 운동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항상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풀코스로 오늘은 해드려야 되겠다 마음가짐을 딱 잡고 왔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오늘은 다 제가 성심성의껏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 또 오래 하셨던 분들, 또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기독교사 대회 참석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대회 영상의 그 목소리 더빙을 또 해주시기도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2012대 때였나요? 대회장에 오셔서 같이 선생님들 만나 뵙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 세상에 선택시 강의 강사로 또 오게 되셔가지고 저희가 이건 인터뷰 해야 된다 하고 저희가 여기 KBS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첫 질문부터 조금 만만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아나운서 앞이라고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긴장하시는 아나운서로 되니까 제가 혀가 꼬이고 쫄지 마. 아니, 지금 학생들이 보고 힘드네요.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편집자님 쫄지 마세요. 네. 그동안 교양이나 예능이나 시사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을 해오셨잖아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아나운서로 활약해 오시면서 마음속에 품어오신 그 철학, 원칙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무려 32년 동안 아나운서 방송 생활을 해오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철학이나 원칙들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또 질문을 해주셔서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저만의 원칙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아나운서 이거를 제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의 이미지하고 다르지 말자가 제 방송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만나면 그냥 옆집에서 그냥 막 나온 아저씨 같고 또 그렇게 항상 친근함을 좀 무기로 좀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뭔가 가식을 이렇게 추구하거나 또는 저만의 어떤 가면을 쓰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진솔하게 얘기하고 또 제 본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다르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게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부족하나마 저의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저의 모토는 강강약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관대작도 만나고 또 시골에 또 정말 장터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고관대작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오히려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더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고 시골에 계신 촌노한테도 제가 더 예의를 갖춰서
또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정을 바탕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왜 쟤는 저런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굽신거리고 또 힘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더 뻣뻣한가 이런 얘기 듣지 않게 하려고 저 마음에 그런 원칙을 두고 더 저를 좀 이렇게 겸손하게 다듬으면서 살아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제 옆에서 듣는데 이게 발음이 새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고 감탄을 하셔야지 발음을 보고 감탄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두 가지 다 감탄하신 걸로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내용보다도 발음에 제가 저는 내용에 감탄을 했어요. 네, 교사로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김홍성 아나운서님께서 했던 그 방송들 제가 기억나는 것만 좀 추려봐도 과거에 도전 골든벨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도전 골든벨 했던 소름 돋아. 야 이게 벌써 언제적입니까? 그리고 또 뭐가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다음에 그 도전 지구 탐험대. 맞아요. 네. 제가 또 애착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뭐였죠? 그 황금 연못이라고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예.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좀 남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역시나 골든벨.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저희들보다도 저희가 교직 생활하면서 학교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한 10개 안팎인데 네. 정말 많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또 만나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은 이 도전 골든벨이 학교 문화를 바꿔놨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 교실에서 골든벨 퀴즈 안 해본 선생님이 없고 맞아. 애들한테 다 그거 그렇지. 뭡니까 보드판 나눠줘가지고 다 이거 하고 맞아요. 이거 안 하는 학교가 없어. 안 하는 학교가. 네, 교실의 그 형성평가 문화를 바꿔버렸어. 그냥 골든벨이. 네. 좀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나운서님 입장에서는 네. 그때 여러 아마 지금과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을 만나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또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잊게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에게 아픔도 많이 주었던 프로그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픔도. 그 프로그램이 우리 선생님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골든벨 촬영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기억은 없으시죠? 바로 옆에 학교에서 촬영을 해서 예. 그 학교에서 골든벨까지 울렸어요. 어느 학교입니까? 그랑 그게? 같은 재단에 있던 어느 학교예요? 이리 남성여고. 기억이 납니다. 예. 아하. 네네네. 맞아요. 골든벨 울렸어요? 골든벨 울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수한 학교네.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동네가 들썩들썩 들썩들썩하죠. 네. 그래서 아마 소문 들으셨겠지만 그 촬영을 한번 하면 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맞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하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들이죠.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 외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촬영을 하니까 아이들이 무척 힘들고 또 선생님들도 얼마나 지치시겠어요. 정말 이게 통솔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C가 만약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그 촬영은 무너지게 됩니다. MC가 만약에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그러면 힘들어 죽겠네. 네, 이렇게 뭐 그러면 카메라 감독부터 모든 엔지니어들까지 다 힘이 빠지고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다 각자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9시부터 6시까지 저는 한 번도 앉지를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무조건 서서 인터뷰하고 한 번도 앉지 않고 점심시간 외에는 아이들과 계속 호흡하고 계속 아이들 독려하면서 선생님들께도 부탁드리고 거기는 PD보다는 실은 아나운서가 훨씬 더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들이 넓어서 그래서 뭐 외람되거나 제가 많이 좀 이끌어 왔던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좀 저를 많이 지치게 해서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무릎도 안 좋아지고 또 대상포진도 앓게 되고 막 나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을 놓게 됐는데 어쩔 수 없이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역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만큼 애착이 너무 컸고요. 그래서 전국에 한 300개 학교를 다녔거든요. 와. 그래서 선생님들,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애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매주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의 말씀 듣고 또 학생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학교가 융합할 수 있고 단합할 수 있는지를 일단 제일 큰 주안점을 갖고 프로그램에 임했어요. 그러려면 이제 그 학교에 가장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마음에 두고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뽑는 건 장학 퀴즈를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문제하고 나하고만 싸우는 거지 내 옆에 애를 눌러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를 충분히 이제 수업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쟤를 누가 먼저 부저를 빨리 눌러서 내가 빨리 대답을 하고 그래서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박수를 보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한 9시간 촬영하는 동안에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들러리 서지 않게 그 모든 끼 있는 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또 끼 없고 재능이 없어도 너희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 전날 가서 아이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또 제가 리허설을 하면서 그 아이들 붐업을 시켜요. 그 무슨 답을 알려주거나 전날 문제를 리허설도 하고. 그럼요. 문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터뷰하는 기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터뷰를 통해서 네가 스타가 될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전날 이 아이들을 완전히 방송인으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골든벨 보면 쟤네들은 어쩜 이렇게 말들을 잘하지? 제 덕분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그 당시에 네. 당시에 거의 초창기였을 때 매주 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촬영 시간이 긴 줄은 모르고 항상 그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아 있는 그 아이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할 때 자세를 이렇게 맞아요. 자세를 낮춰서 맞아요. 네. 걔네들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자세를 낮춰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앞바다리 해가지고 펴서 찰포다 앉을 수는 없어. 네. 그러진 못하고 항상 이렇게 특유의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근데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짧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쭈그리고 앉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뷰하고 이게 저는 그때 볼 때에도 아유 참 무릎 아프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아나운서는 무슨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인터뷰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오히려 만약에 서서 이렇게 만약에 마이크 들이밀고 그랬다가는 아마 그 프로그램 벌써 없어지거나 제가 그 프로그램에 잘리거나 그랬겠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중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패저부활전에 나서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데 9시간 동안 아이들을 그 자리에 지키게 해주는 힘은 그 학생들이 막 뭐 이렇게 문제를 위해서 풀고 또 인터뷰도 잘하고 장기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패자부활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거를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학교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아니었나. 그래서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또 골든벨을 하면서 더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께 더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그랬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골든벨 했던 친구는 파주 문산여고에 야 학교 이름도 기억해요. 2004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골든벨을 울렸던 지관순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유관순, 지관순 그러네요. 비슷하죠.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들어왔고 또 책 살 돈도 없어서 동네에 그런 헌책방에 가서 책을 어렵게 구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예요. 대학을 진학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은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유일하게 다독여 주셨던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선생님은 그 담임 선생님이셨고 그 담임 선생님이 이 지관순이라는 친구가 마지막에 그 골든벨을 울렸을 때 정말 그렇게 진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마 그 유튜브에 보면 파주 문산여고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성금도 답제하고 이 친구가 지금은 역사학자로 아주 또 유명한 이름을 날리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담임 선생님의 힘, 그 담임 선생님의 어떤 격려, 사랑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사회가 그래도 이렇게 발전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건 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뒤에서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을 듬뿍 담아서 가르쳐 주신 덕에 지금 이 사회가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저 눈물 날려고. 나 좀. 야, 울컥하네요. 아니 뭐가 생각나냐면 네. 줄넘기를 넘은 횟수만큼 애들이 살아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 선생님이 신발을 그걸 다 벗고 맨발로 박세리 선수의 모습은 뭐 유도 아니죠. 진짜 신발 벗고 맨발 투혼하십니다. 맨발로 애들 한 명이라도 살리겠다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죠. 그게 생각이 나. 그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입니다. 좀 그런 중에 네. 좀 최근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어떤 학교에 대한 뉴스들 네. 또 최근에 뭐 방송을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현장 체험학습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뭐 악성 민원이랄지 네. 또 선생님들의 고초랄지 이런 방송들을 보시면은 좀 마음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어떠세요? 맞아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시는 그 초등교사 선생님의 말씀도 들었거든요. 우리 아이는 멀미하는데 멀리 못 가요. 그 짝 아니면 안 갈래요. 뭐 꼭 가야만 하나요. 뭐 이런 얘기를 심지어는 그 버스 운전기사가 자는지 안 자는지도 확인하고 버스의 타이어 공기압까지 체크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는 걸 듣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점점점 그 교사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야말로 교편이 있어서 회초리라도 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압적으로라도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사랑으로 또 훈육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만 이 사회가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이걸 나 몰라라 학교 교육을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같이 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학부모님들도 뭐 본인의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 아이가 좀 더 잘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일 텐데 학교 선생님들이 누구를 치우치게 그렇게 사랑하기에는 참 이게 여력도 없고 또 그 학생들을 편애해서 누구만을 또 잘 케어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사회생활을 키우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도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이해해 주고 같이 좀 협력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아이 둘을 키우다 보고 또 이미 다 성장시켜 보고 나니 이게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또 교편 잡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독교사 대회, 8월에 있을 기독교사 대회에서 나와 만나는 애니어그램이라는 선택광자의 연숙 강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나운서님과 우리 단체 혹은 우리 아나운서님과 애니어그램이 언뜻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와서 골든벨 하는 거 아니에요? 골든벨 하는 거 아니고 애니어그램 강사로 오시는 거예요. 애니어그램 강사로. 네. 어떻게 해서 우리 단체와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또 우리 애니어그램과 애니어그램은 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 MBTI는 다들 아실 테고 네. 애니어그램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실 텐데 말이죠. 성격을 알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애니어그램 이것을 접하게 된 계기는 실은 저희 부모님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도대체 그렇게 금슬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어머나. 그래서 도대체 저 두 분은 왜 저렇게 사실까? 아하. 야, 그래서 이 아버지의 성격은 왜 이러실까? 어머니의 성격은 왜 이러실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양극단을 달리시는 이 두 분의 성격은 왜 그런 건지 사주도 알아보고 MBTI도 알아보고 막 다양하게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애니어그램 그 코칭 연구회에 한병복 코치님이 계시는데 네. 그분의 강의를 우연하게 이제 듣게 됐어요. 제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사 운동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더빙도 하고 그렇죠. 또 관련을 맺다 보니 마침 우연한 기회에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구나. 이래서 두 분이 서로 그렇게 안 맞는구나. 어떻게 내가 탄생이 됐는지 정말 신기한 비밀이 풀렸다는 거죠. 저렇게 맞지 않는데도 내가 탄생된 비밀. 외람되지만 예. 부모님 번호가 몇 번이지? 아버지는 8번이고요. 아이고야. 어머니는 4번입니다. 아이고야. 감정이 너무 풍부한 4번과 힘의 논리. 힘의 논리를 앞세우시는 8번이 만났으니 이게 또 그 양극단을 달리는 감정과 힘이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이게 뜨거운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두 분이 또 그러면서도 열정적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정으로 태어난 제가 어떻게 보면 탄생된 그 비밀이 여기서 있는 거죠. 그 결과물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부모님의 성격을 이해하고 나서 조금 더 부모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또 자식들도 저 친구가 왜 저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는지 또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우리 기독교사 운동의 애니어그램 코칭 연구회에 들어서 벌써 만 2년째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이걸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매년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다양한 성격 유형의 또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도대체 저 친구는 왜 저럴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왜 저렇게 튕겨나갈까? 그리고 저 학부모는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 뭐가 저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나한테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면 일단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몇 번 유형인지 또 내가 왜 이런 감정이 있는지 알게 되고 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또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또 상황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이런 좋은 수단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의가 왔을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애니어그램이 뭔지 잘 모르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맡게 됐고요. 그래서 그 20분을 원래 예상을 해서 이렇게 강좌를 만들었는데 20분 완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0분, 40분을 다시 이렇게 열었는데 40분 완판. 승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는데 이거 40분 완판돼서 계속해서 이걸 늘려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살짝 어디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왜요? 제가 같은 시간에 다른 선택 강의를 합니다. 아이고 이런 제가 말 걸기 캠페인 선택 강의를 하는데 다 일로 가니까 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이거 차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근데 다른 데가 아니라 어쨌든 선생님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선생님들 만나서 애니어그램 얘기를 또 나누시고 할 텐데 사실 저도 이제 애니어그램 코칭 연구회 거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몇 번의 유형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어떤 또 그걸 또 사용하는지 좀 알게 되고 유익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막 더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사람 앞에서 가르치고 이것도 네. 또 약간 차원이 다른 영역이죠. 다른 네. 문제인데 네. 그렇게까지 가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또 선생님 예.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사 대회 때 선생님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어서 네. 그거를 알아챈 게 바로 이 애니어그램 덕분입니다.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왜 내가 이걸 하게 됐을까? 저는 2번이거든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 사실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까 융숭한 대접을 해주실 때부터 혹시 2번이신가? 우리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는구나. 네, 이번에 지금 향기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저게 무슨 얘기야? 뭐 2번이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2번은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드리고 싶고 또 사랑도 받고 싶고 그거는 도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요.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저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그 한 가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이런 깨달음 같은 거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아마 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들께 맞습니다. 예, 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대회 주제를 선 넘어 봄으로 정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는 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을 넘어 보자는 어떤 트라이 해보자 하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선 너머를 한번 보자. 그래서 룩 오버 데어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는 선 너머에는 거기가 우리가 선을 넘어가면 죽을 것 같지만 거의 겨울이 아니야 봄이야 하는 그런 좀 그런 의미를 좀 담았거든요. 같이. 그렇군요. 네. 그 아마 이제 아나운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지난 한 2년간의 여러 가지 굴곡도 보시고 학교 선생님들의 이런 상황들도 보시고 서희초 사태부터 시작해서 쭉 봐오셨을 때 좀 오늘날 좀 우리 사회의 선이란 것은 또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네. 사회의 선이란 것도 뭘까 또 이럴 때 좀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이 그 선을 넘어서 과연 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좀 다소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좀 사실은 아나운서님의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 중에는 또 선함의 선도 있잖아요. 아하. 우리 선생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사회에 선함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근데 예전만 못한 우리 선생님들의 권한 또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선이 너무 지금 낮아져 있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 선을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우리 선생님들의 선함 그 선함을 펼칠 수 있는 그 선을 높여드려야 우리 선생님들께서 정말 이 직업에 대한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그 역량을 펼쳐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 뭐 하여튼 교육부 장관도 충분히 청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 사회가 같이 지금 이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혼자 어디에 고립돼서 아무도 없는 그냥 곳에서 외롭게 지금 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선을 점점점 높여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다른 거 좀 행정적인 거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 말고 아이들한테 집중해서 아이들의 교육에만 헌신하실 수 있는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 역량의 선이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때가 곧 그런 따뜻한 봄날이 곧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봄입니다.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 언어의 연금술사입니다 지금. 야. 그 교사 직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발 이렇게 떨어져 계신 분이 이 교육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참 많은 위로와 위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도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수많은 선생님들께 위로의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이제 8월에 있을 기독교사 대회에 많은 선생님들이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아나운서님께서 직접 한 말씀 해주시면 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말씀도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독교사 운동 이번 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김홍성이 하는 그 프로그램 저기 인원을 좀 늘려주셔야 그분들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경쟁한다고 그렇게 인원 제한을 빡 두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무실 돌아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닿는 데까지 선생님 해주시고요. 저도 하여튼 잘 준비해서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선생님들 지금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무척 외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지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회에서 우리 선생님들께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또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사회에 많은 동량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음속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요. 이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사회가 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정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늘 감사하고 그리고 존경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절대 외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늘 선생님들께 응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김홍성 아나운서님 뵙고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요. 선택식 강의 정원 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또 마지막 말씀 해주시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약간 울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독교사 대회 때 또 아나운서님 또 선생님들 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8월에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